토트넘 호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올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패배 중 하나를 겪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 당시의 상황이었다. 토트넘은 최근 부진한 흐름, 특히 리버풀전에서의 3-6대패 이어지며 리그 11위까지 추락한 상태였고,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그 4위에 올라 이번 시즌 깜짝 팀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양 팀의 승점 차와 분위기는 전문가와 팬 모두가 뚜렷하게 인지하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토트넘 팬들의 시선을 더욱 끈 장면은 시즌 내내 프리킥 측면에서 거의 소외되었던 손흥민이 마침내 직접 프리킥 기회를 부여받은 순간이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처 프리킥은 대부분 제임스 매디슨 혹은 가끔 리찰리송이 전담해왔고, 다채로운 골과 뛰어난 킥 능력을 입증해온 손흥민이 계속 배제되는 모습에 그 자신도 적잖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프리킥 지점에 섰을 때 토트넘 홈팬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노팅엄 포레스트 사령탑 역시 선수들에게 수비벽을 지시하면서도 손흥민의 킥에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후 그는 그물이 출렁이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워낙 강력한 궤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안타깝게도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나가 골망 바깥을 스치고 말았다. 비록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 수비와 관중 모두에게 손흥민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 공격수인지 다시금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장면이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익숙한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왼쪽 측면은 손흥민이 책임졌고 오른쪽은 브레넌 존슨이 맡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선택은 팀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벤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된 결단이라는 혹평을 받을 만했다.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라인을 높게 올리며 공세를 취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점유율 축적과 하이 프레싱을 강조해 선수들의 왕성한 활동량을 요구했다. 초반 5분간 토트넘은 주로 손흥민 쪽 측면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다. 손흥민은 특유의 속도와 클래스를 앞세워 5분 만에 공을 빠르게 전진시켰지만 노팅엄 포레스트 역시 재빠르게 4명의 선수를 붙여 그를 막아섰다.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은 어렵사리 슈팅을 만들어냈지만 긴 거리를 드리블한 탓에 슈팅 파워가 떨어져 상대 골키퍼를 위협하진 못했다. 토트넘이 골문 접근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이 노팅엄 포레스트는 왜 그들이 리그 4위에 올라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오른쪽에서 공격 지원을 자주 하는 스펜스가 어이없는 볼 처리로 공을 빼앗기자 노팅엄 포레스트는 즉각 빠른 역습을 전개했다. 엘랑가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페널티 박스를 파고들어 뒤늦게 수비에 가담하는 토트넘 수비진을 가볍게 따돌린 뒤 깔끔한 마무리로 골키퍼 포스터를 뚫었다. 전반 28분에 터진 이 선제골은 포스테코글루가 고집하는 하이라인 전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간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후 더욱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섰다. 손흥민을 철저히 견제해 그의 영향력을 최소화했고,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 수 있던 드문 기회는 38분 브레넌 존슨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존슨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팀에 과시하려는 마음이 앞섰는지 불과 7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보내버리고 말았다. 전반전에 가장 긴장감을 높인 장면은 역시 손흥민의 프리킥이었다. 45분 무렵 토트넘이 왼쪽 측면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고, 이번엔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다. 경기장 전체가 잠시 정적에 휩싸인 뒤 손흥민은 강력하고 예리하게 감기는 슈팅을 시도했고 공이 골망을 흔드는 듯 보였다. 이미 일부 토트넘 팬들은 골이라고 확신하며 환호했지만 결국 바깥쪽 그물을 스치고 말았다.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은 경기 후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 공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아찔함을 전했다. 후반에 들어서도 토트넘은 즉시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매디슨 같은 찰떡 호흡을 맞춰줄 미드필더가 없어 왼쪽 사이드에서 고립된 채 계속 싸워야 했다. 비수마와 사르는 중원에서 지나치게 안정적으로만 움직였고, 솔랑케 역시 노팅엄 포레스트 수비벽에 막혀 존재감이 희미했다. 토트넘 호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올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패배 중 하나를 겪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 당시의 상황이었다. 토트넘은 최근 부진한 흐름, 특히 리버풀전에서의 3-6대패 이어지며 리그 11위까지 추락한 상태였고,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그 4위에 올라 이번 시즌 깜짝 팀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양 팀의 승점 차와 분위기는 전문가와 팬 모두가 뚜렷하게 인지하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토트넘 팬들의 시선을 더욱 끈 장면은 시즌 내내 프리킥 측면에서 거의 소외되었던 손흥민이 마침내 직접 프리킥 기회를 부여받은 순간이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근처 프리킥은 대부분 제임스 매디슨 혹은 가끔 리찰리송이 전담해왔고, 다채로운 골과 뛰어난 킥 능력을 입증해온 손흥민이 계속 배제되는 모습에 그 자신도 적잖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프리킥 지점에 섰을 때 토트넘 홈팬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노팅엄 포레스트 사령탑 역시 선수들에게 수비벽을 지시하면서도 손흥민의 킥에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후 그는 그물이 출렁이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워낙 강력한 궤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안타깝게도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나가 골망 바깥을 스치고 말았다. 비록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 수비와 관중 모두에게 손흥민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 공격수인지 다시금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장면이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익숙한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왼쪽 측면은 손흥민이 책임졌고 오른쪽은 브레넌 존슨이 맡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선택은 팀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벤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된 결단이라는 혹평을 받을 만했다.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라인을 높게 올리며 공세를 취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점유율 축적과 하이 프레싱을 강조해 선수들의 왕성한 활동량을 요구했다. 초반 5분간 토트넘은 주로 손흥민 쪽 측면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다. 손흥민은 특유의 속도와 클래스를 앞세워 5분 만에 공을 빠르게 전진시켰지만 노팅엄 포레스트 역시 재빠르게 4명의 선수를 붙여 그를 막아섰다.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은 어렵사리 슈팅을 만들어냈지만 긴 거리를 드리블한 탓에 슈팅 파워가 떨어져 상대 골키퍼를 위협하진 못했다. 토트넘이 골문 접근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이 노팅엄 포레스트는 왜 그들이 리그 4위에 올라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오른쪽에서 공격 지원을 자주 하는 스펜스가 어이없는 볼 처리로 공을 빼앗기자 노팅엄 포레스트는 즉각 빠른 역습을 전개했다. 엘랑가는 영리한 움직임으로 페널티 박스를 파고들어 뒤늦게 수비에 가담하는 토트넘 수비진을 가볍게 따돌린 뒤 깔끔한 마무리로 골키퍼 포스터를 뚫었다. 전반 28분에 터진 이 선제골은 포스테코글루가 고집하는 하이라인 전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간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후 더욱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섰다. 손흥민을 철저히 견제해 그의 영향력을 최소화했고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 수 있던 드문 기회는 38분 브레넌 존슨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존슨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팀에 과시하려는 마음이 앞섰는지 불과 7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보내버리고 말았다. 전반전의 가장 긴장감을 높인 장면은 역시 손흥민의 프리킥이었다. 45분 무렵 토트넘이 왼쪽 측면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고 이번엔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다. 경기장 전체가 잠시 정적에 휩싸인 뒤 손흥민은 강력하고 예리하게 감기는 슈팅을 시도했고 공이 골망을 흔드는 듯 보였다. 이미 일부 토트넘 팬들은 골이라고 확신하며 환호했지만 결국 바깥쪽 그물을 스치고 말았다.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은 경기 후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 공이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아찔함을 전했다. 후반에 들어서도 토트넘은 즉시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메디슨 같은 찰떡 호흡을 맞춰줄 미드필더가 없어 왼쪽 사이드에서 고립된 채 계속 싸워야 했다. 비수마와 사르는 중원에서 지나치게 안정적으로만 움직였고 솔랑케 역시 노팅엄 포레스트 수비벽에 막혀 존재감이 희미했다.